예, 전 시간에 엠버싱이랑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도구라는 항목에서 어 이제 뭐 원통형 도넛, 그 다음에 도넛형 원통형 부핌, 그 다음에 도넛형 부핌, 비틀림, 테이퍼, 늘리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통형 부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유를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PT병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요 어떤 원통 형상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비틀어주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이드 커브를 만들고 이렇게 가이드 커브를 이렇게 이런 비트는 형상에다가 중간중간 가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윕이나 아니면 이제 로프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끝에 형상, 엠보싱 이렇게 올록볼록한 형상을 만들고 바닥 부분에다가 올록볼록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쭉 어, 로프트를 만드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섹션, 가이드 섹션 같은 것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경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아니면 스파인 커브들을, 헬릭스 커브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만들어서 걔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쓰는데 이제 GW3D 안에서는 이런 이제 비틀림이나 그 다음에 또 경사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테이퍼 기능을 또 쓰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그런 테이퍼.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율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타이어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패턴이 들어가는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약간 치수 기반으로 이제 컨트롤하기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정확한 제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제어점을 어, 주는 게 아니라 완성된 상태에서 얘를 한 바퀴 이렇게 감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또 공유를 내측으로 공유를 주고 바깥쪽으로 공유를 줘서 이런 타이어 패턴들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단방향으로 이제 그냥 손쉽게 이렇게 감고 가운데 이제 원의 형태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제 내가 강제적으로 잡아 들려서 이제 타원의 어떤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어떤 그 감기면서 공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엔지니어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원본을 그거에 맞게 또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인 어떤 콤비네이션 기능을 쓰면은 이렇게 원통형 굽힘 기능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틀어서 감아요. 원래 이제 최초의 원본 영상은 사실은 이렇게 일자 막대기를 스윕 노드를 기능을 써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잡아당겨서 비틀고 원통형 굽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늘리기를 써서 이거를 이제 최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압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나 어떤 귀금속 같은 것들을 가공하실 때 원졸에 이제 왜곡 없이 그대로 이제 압착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조합을 해서 보면은 이런 디자인적인 어떤 재료 제품들을 설계를 또 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조합한 이런 소비자 생산품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모델링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가이드 커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면을 이렇게 쳐서 쭉 들어가고요. 곡률 같은 것들을 이제 커브를 지정을 할 때 굉장히 또 치수를 뽑아내기도 어렵고요. 예, 그런 것들을 매우 손쉽게 생각보다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더 확장하면은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안에만 있는 기능들은 아니고요. 사실 그 돌출이나 일반 기본 베이스 영상을 만드는 기능 안에도 요 테이퍼나 트위스트 그다음에 스트레치 요 기능들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일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요 기능들은
베이스 피처 기능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요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요런 어떤 그 메쉬 타입의 망을 생산하시는 업체들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이제 모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저기 백미러 헤드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부분까지 살짝 돌출해서 만들고 아래쪽에 이제 받아주는 형상 쪽에서 만약에 모델링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거를 이제 로프트나 아니면 수입 기능 중에 멀티 섹션 수입 기능 써서 이렇게 아마 내리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라고 여기 안에를 새로운 걸로 채워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GW3D 안에는 모핑이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곡선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예시 같은 경우는 모핑에서 이제 곡선 기능을 써서요. 여기에 있는 이 목 부분을 살짝 돌출시킨 거를 어떻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잡아서 여기까지 늘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늘리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늘려서 붙이는 화면에서 이제 모핑 기능들이 그런 거예요. 기존 영상에서 내가 모서리 점을 잡든 아니면 모서리를 잡든 것들을 이렇게 직접 기존 영상을 그대로 잡아 늘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핑 기능들은 히스토리가 없는 형상들에서 이제 이제 뭐 맥스나 마야를 쓰지 않고 이제 파라메타 기법을 쓰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치수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3D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어떤 형상 변경을 하실 때 굉장히 또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 맥스나 마야 같은 디자인의 툴 도구를 이제 설계하는 기계 설계 쪽에 이제 접목을 시킨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 감싸기나 이제 패턴으로 감싸기 요 기능들은 이렇게 왼쪽 하단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랩핑 기능이에요. 감싼다, 랩을 싼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옵션 조정에 따라서 이 패턴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찰흙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능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내가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 면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그거에 맞춰서 UV 방향으로 이제 압착을 하든 늘리든 이제 길이 방향으로는 쫙 잡아서 늘리죠. 그래서 얘를 이걸 가지고 마치 탄력적인 고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 늘립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여기 지금 소개 동영상에는 없지만 이 스탠드 라이트에서 이 부분을 모델링을 해 놓고요. 이제 펴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업 하단부 말미에 제가 이제 서비스 형상으로 만들 건데요. 이렇게 가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면이잖아요. 얘를 내가 원하면 이렇게 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사각형으로 했는데 이런 사각 패턴을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애초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는 기능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든 이제 사실 스케치나 패턴을 줄 때는 평면에다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런 패턴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랩에다가 이제 패턴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정해 놓고 따박따박 이제 박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뭐 좀 기능을 좀 상세하게 보면은 아까 이제 모핑 기능 중에 이제 점과 커브와 그 다음에 이제 옵셋 모프 바이 옵셋 기능이 있고 모프 바이 커브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는 쉬워요. 여기서 이제 모핑 패널에서 모핑 기능은 다 모아놨어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점에서 점으로, 점에서 방향으로, 점에서 경로로, 점에서 회전으로, 점에서 이제 방사형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포인트는 하나만 찍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10개건 100개건 다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영상에서 한 점을 캐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값을 줘서 쭉 잡아 들인 다음에 얘를 잡아 들이면서 이 부분과 이 원본 본체의 곡률이 있죠. 곡률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확 꺾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꺾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판 안에서도 이제 가운데 부분에다가 치수값으로 그 점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단차들 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세팅 값에서 이제 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값들을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이 표면을 너부대대하게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차를 좀 강제적으로 당겼지만 이제 좀 스푼의 깊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깊이를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제 커브를 대상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고 커브를 찍죠. 그리고 커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끝을 강제적으로 이제 엣지나 모서리를 나머지 영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죠. 평평했지만 이렇게 V자 형태로 잡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커브와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 곡률 조정을 고려해서 부드럽게 갈 거냐 아니면 날카롭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뭐 패턴들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주고 나머지 영상을 좀 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계 설계 툴에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기능입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요.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이제 매끄러운 형태죠. 기하 영상 또 잡고 이제 커브들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시려면은 사실은 이제 스케치를 건드려야 돼요. 스케치를 건들거나 가이드 커브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좀 더 넓히고 여기서 이제 공유를 또 강성이라는 단어를 좀 쓰긴 하는데 툴이 이제 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성을 텐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텐션을 조금 더 세게 잡아당기느냐 연하게 해서 이 목 부분을 원본 영상을 유지를 할 거냐 이런 것들 주둥이를 이제 넓히고 줄이는 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섹션 건드려야죠. 여기 가이드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걸 좀 날렵하게 할 거냐 좀 퉁퉁하게 할 거냐 하려면 커브에 또 곡률을 스케치 또 들어가서 커브의 곡률을 또 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들. 물론 이제 치수를 뽑아내는 건 또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치수의 형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형상을 뽑고 나서 이제 치수를 뽑는 게 보통 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내려가는 쪽, 그 다음에 받아주는 쪽.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잡아서 내립니다. 깔끔하게 우리가 스왑이나 로프트 명령을 써서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이 대체적으로 하고 그런 어떤 곡률들은 또 조정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것들. 뭐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이제 난간, 계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하 영상 건드렸죠. 섹션 건들고 여기에 있는 커브를 바닥에 있는 요 커브로 강제적으로 이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이런 강성들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이런 형상을 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진짜 끔찍하지 않을까요? 끔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다 가이드 커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턴을 넣는데 또 패턴도
이게 어떤 원형 패턴이 아니고 나선형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 명령으로는 못 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툴에 따라서 어 이제 이런 것들은 제 기준으로 이제 파워 카피 같은 것들 기능을 써서 시작점 받아주는 평면 원본 이렇게 해서 쭉 개별 객체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들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각 파트별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존에 이제 3D CAD 툴로 했을 때는 끔찍한 작업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모핑 기능은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저희가 이제 다른 툴에 비해서 안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이제 요거는 이제 밴딩이죠. 앞에서 없는데 다양하게 이제 받아줄 수 있어요. 영상을 선택을 하고 데이텀을 정하면 그 데이텀에서 이제 반경값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회전을 줘서 그 평면을 자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플립을 줘서 이 데이텀에서 플러스 Z축으로 갈 거냐 마이너스 Z축으로 갈 거냐 그리고 이제 각도 값들을 조절을 해서 원본을 여기에다 딱 맞춰서 이제 늘릴 수도 있지만 그 길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각도 값을 주고 이렇게 밴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산업 현장에서 많이 하는 모델링 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요 형상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제 요 기능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모델링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랜딩 이런 기능들 이거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뭐 악몽 테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 돌출을 해서 쉐이프 하고 축방향 지정해서 트위스트 비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트위스트를 다 100%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안쪽으로 이렇게 테이퍼 각도를 줘서 내측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원본에 대비해서 이제 몇 배율로 이제 키울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금형에서 제품 설계를 하시고 이제 수축량을 생각하셔서 보정값을 X, Y, G축 방향으로 다 따로따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트위스트랑 테이퍼 요 기능은 돌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몇몇 기능들 여기 이제 베이스 피처에도 있고요 서피스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알같이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을 써서 형상을 만들 때 혹은 세 가지 명령을 써서 결과를 얻을 때 한 명령으로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 있는 일부 기능이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일부 기능도 이렇게 상호 호환적으로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D CAD 툴들 쓰시면은 피처를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형상 모델링에 자신감이 생기시면은 데이터도 그렇고요. 나중에 설계 변경들을 고려했을 때 이 피처 수를 줄이는 거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능들이 좀 의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분해 전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뭐 장점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렇게 어떤 배수값으로 줘서 그냥 팍 펼치는 전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텝 같은 것들을 계속 쌓아서 내가 개발 컴포넌트를 한 번에 그냥 무작위로 프로그램이 이제 지정해준 값으로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런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가 컴포넌트를 이렇게 스텝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것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품의 어떤 조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짜 심플한 것들, 아니면 뭐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제품을 받았을 때 뭐 조립식 의자나 조립식 가구나 조립식 어떤 그 소비재 제품들을 이런 순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문서나 설명서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많이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최근에 애기 카시트 장착을 하는데 설명서를 보고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뭐 아이소피스를 이렇게 장착하고 차량의 뭐 뒷부분에 뭐 고리를 걸고 안전벨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동영상을 일부러 찾죠. 누군가가 이제 엔드 유저 이제 사용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본인이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장착을 했더라. 요런 게 이제 좀 문제더라. 그런 것들을 하실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로를 탁탁탁탁탁 이제 제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카시트에다가 이런 단순하게 XY 이제 병진과 회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기계 제품에 대한 조립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어, 안에 이제 어셈블리 구속을 가지고 정렬을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전에 분해 전개를 좀 콤비네이션해서 이런 동영상들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전문 어떤 툴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 GW3D 안에 모듈 구분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셈블리 안에 결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쉽습니다. 보면 기능이 딱 요거 4개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요. 그리고 단점은 기능이 적다 보니까 뭐 렌더링 효과를 주거나 아주 막 극적인 광원 조명 효과를 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렌더링이나 아주 기초적인 것들 외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필수적인 기능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컴팩트한 영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괜찮은 기능이지 않을까. 별도의 이제 모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해 전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면 캡처 이제 렌더링 툴은 아까 그 별도의 서드 파트가 협력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안쪽에는 이제 퍼브레이 그 이제 오픈 소스의 렌더링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저도 요 툴을 좀 접하면서 느꼈던 게 뭐 그냥 되게 그냥 프로그램 하나인데 그 안에 굉장히 그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기가 뭐 내외입니다. 지금 버전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컴팩트하고 툴도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 구동을 할 때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가볍지만 있을 건 굉장히 생각 외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캐드 툴, 기본 캐드 툴 안에도 이렇게 스톡 기능이 있습니다. 가공을 하실 때 이제 원재료의 사이즈를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용도로는 이제 제품을 패킹을 하실 때 배치를 어셈블리해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얘를 패킹을 하기 위한 공간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무게중심이나 질량 관성 모멘트나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면적, 밀도 그런 거를 이제 재료에 대한 밀도 값을 밀도는 이제 넣어주셔야겠죠. 밀도 값을 넣어주면 최적과 그 다음에 질량과 면적 같은 것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라이브러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기초적인 내용들이 좀 쌓이고 나서 요거는 진짜 같이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파라메타나 매개 변수를 가지고 힘들게 이제 기어를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기어의 높이나 직경이나 뭐 피치나 기어 이수의 이제 변경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어들을 다 하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매개 변수를 써서 내가 여기서 기어 이수나 높이 값이나 직경 값을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가 걸어준 규칙에 의해서 얘가 이제 자동으로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관계식들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식들을 만들어주고 형상을 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치수 값들을 만들어준 사용자에 의한 변수, 관계식들, 이런 이제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를 링크를 줘서 치수에 그때그때 새로운 모델링을 항상 새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하나 구성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값을 바꾸는 거예요. 값을 바꾸면 그거에 맞춰서 기어의 형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실 수가 있어요. 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개 이제 변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애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은 어, 그 다음에 기어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각도, 높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매개 변수를 몇 개만 딱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뭐랄까, 값으로 입력하는 방식도 있지만, 내가 25일 때, 30일 때, 그 다음에 35일 때, 40일 때, 이런 것들을 문자열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루미늄 재질일 때, 뭐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지금은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극도로 지금 굉장히 그 복잡한 영상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을 하고요. 저장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만드는 것을 내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치수를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쓰시는 라이브러리가 뭐 툴에 따라서는 막 4기가 막 5기가씩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모델링 그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몇 프로나 쓰시겠어요? 굉장히 적은 퍼센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00개가 들어있으면 거기서 실제로 쓰시는 거는 2, 30개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 30개조차 내가 원하는 어떤 반경값이나 기여만 해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3D 모델링을 사용하시면 그런 라이브러리가 거의 뭐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딱 필요한 게 있는 경우도 간혹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다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해 나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 버전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막 문자열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이제 시도해보면 하고 나면은 별거 아닌 것들 있죠. 예, 말을 너무 좀 쉽게 하나요? 어쨌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것도 사용자가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귀찮다 싶으면 이제 엑셀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불러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자동화 설계 혹은 지식 기반 설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면 아까처럼 뭐 이렇게 꼭 굳이 볼트나 라이브러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버튼 하나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최종 그 결과물도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D 도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히 뭐 내세울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2D 솔루션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2D CAD 기존에 익숙하신 CAD에 필적할 만한 기능들이 개발자가 뭐 같은 회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면 섹션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어떤 걸 익히셔야 될지 좀 서머리로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이제 띄워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번 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일한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다분화를 해서 또 모델링 하실 수도 있고요. 불러올 수 있는 포맷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중립 포맷을 불러와도 이렇게 면을 이제 분석을 할 때 구배 각도 같은 거 지금 보시면 이제 언더컷 아래쪽으로 이제 구배 각도 돼 있는 거 위로 구백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구배 각도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색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분할 창에서 와이어 프레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기능들 막상 사용해 보시면은 생각하셨던 것들보다 굉장히 잘 돼 있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제 규격 포맷들 지원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형 설계를 하실 때도 보면 BOM이나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건 예제를 할 겁니다.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서피스 모델링을 하는 것들을 같이 하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은 그 진짜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지금 서피스로 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렌더링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면 같은 것들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용접 기구 같은 것들 단면 섹션을 쳐서 3D에서 섹션 친 것들을 2D로 그대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k션 친 내면에서 이제 객체를 찍어서 이 섹션 부분에서도 이제 치수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이제 어떤 용접에 대한 표시 기호들. 물론 그 3D에서도 용접에 대한 표시, 비드 영상 같은 것들을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드 영상을 2D 도면에서도 이제 뽑아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모델링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립품이 있으면은 좌측 상단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필터를 하는 거예요. 문자열로 필터를 하고 걔네들을 이제 그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에 들어갔고요. 피처 히스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엣지나 면이나 점을 잡아서 우클릭을 하면은 그 자세에서 바로 구배 각도를 기존에 구배되어 있는 것도 측정을 하고 더 기울일 수 있습니다. 직접 편집 같은 기능들은 이렇게 형상을 임의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을 찍어서 강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곡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챔퍼나 그 다음에 필렛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들어 올리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 전개도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2D 도면으로 넘겨서 BOM을 뽑아내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공이나 빔, 트러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 이 채널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로 또 만드실 수 있어요. 규격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단면 다 정의해서 만들기는 거의 그냥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만 딱 만들어 놓고 단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같은 것들 서로 맞닿는 것죠. 챔버들이 맞닿는 부분을 어떻게 사선으로 딱 잘라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형 설계 부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드 베이스 모듈이 또 있어서요. 이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팅 라인을 나눈다든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코어 캐비티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코어 이제 제품의 개수들을 몇 캐비티로 이제 할 거냐 2 캐비티, 3, 4 이런 것들을 이제 러너나 냉각 채널들 구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몰드 베이스 저장되어 있는 것들 불러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D 렌더링 툴 사용해서 이렇게 시각화 제품을 또 브러셔나 홍보 자료로도 또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60강 강의가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시고 하면은 화면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들을 가능한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제 실제적으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최소화하고 이제 예제로 좀 많이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GW3D에 대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나 특징들 소개를 드렸고요. 예,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